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이택수의 여론 읽기. 금요일 고정 코너 이택수의 여론 읽기 시간입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택수입니다. 네, 먼저 저희가 정당 지지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먼저 새누리당 지지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지난주에 40.8%였는데요. 네. 지난주와 그다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좀 약세를 보이다가 어제 좀 반등을 했는데 네. 월요일 날은 41.6%로 시작을 했습니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퇴한 날인데요. 그 다음 날 화요일이죠. 19일 날은 40.1%로 1.5%포인트 빠졌고 네. 수요일 날은 39.7%로 또 추가적으로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조윤선 전 수석 사태가 공무원 연금 전국을 더 꼬이게 하면서 네. 오히려 당의 지지율이 좀 빠졌는데요. 김무성 대표도 조윤선 수석 사태 이후에 좀 당혹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었죠. 네, 왜 그렇죠. 조 수석이 사퇴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었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조 수석 사퇴가 국회에 대한 협박이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파기다라고 해서 강공 모드로 돌아섰었죠. 그래서 네. 수요일까지는 약세를 보였고요. 어제는 황교안 총리의 지명자가 임명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41.9%로 네. 어제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새정치연합 지지를 살펴보면 지난주에 29.2%였는데 5.18 기념일이었던 월요일 날 31.7%로 소폭 상승한 채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문재인 대표도 광주에 내려갔을 때 그다지 환영을 못 받았었죠. 그렇죠. 김무성 대표와 함께 여야 모두 불청객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네. 화요일 날 29.6%로 1.1%포인트가 빠졌었고요. 수요일 날 많이 빠졌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당 혁신위원장을 거부한 날이죠. 26.2%로 지난주 대비 3%포인트까지 빠졌고요. 화요일 날 대비해서도 3.4%포인트 빠졌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당 혁신위원장을 수락했다면 지지율이 좀 상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또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측 간에 여러 가지 그 입장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었고 사실 네. 확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 분열이 계속 극심화되면서 어제는 25.1%로 또 추가적으로 1.1%포인트 전날 대비 빠졌습니다. 네.
지금 뭐 조국 교수도 혁신위원장을 지금 맞지 않는 쪽으로 예, 가는 것 그렇죠. 같고요. 그래서 뭐 김상곤 전 교육감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무튼 수습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이번 주 새누리당보다 더 아픈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지지도 하락이 눈에 띄는데 네. 새정치연합이 빨리 혁신기구를 띄워야 이 네. 하락세인 지지도를 올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당 안팎에서 가장 기토 의견이 네. 반대 의견이 적은 분으로 위원장이 선임이 돼서 지금 분열된 이 여러 계파 간의 갈등을 좀 수습할 네. 수 있는 위원장이 빨리 선임이 돼서 지금 이제 황교안 장관이 그 총리로 임명되면서 지금 대여 공세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네. 공안 정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이 야권의 우려, 이런 모처럼의 어떤 기회를 야권은 잘 살려서 당 내분을 수습하고 네. 대여 공세를 강화한다면 지지율이 좀 반등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튼 계속 어두운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땠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역시 주중까지는 좀 약세였었습니다. 조윤선수석 사태 때문에 월요일에서 화요일 날까지는 40.1%로 한 3%포인트가량 네. 지난주 대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연금 정국이 더 이제 꼬여가면서 네. 지금 지지율이 주중까지는 떨어졌었는데 수요일부터는 차기 총리 임명할 것이다라는 예고가 나왔었죠. 그리고 어제 황교안 총리 지명자를 임명하면서 네. 다시 화요일보다는 한 2%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지난주에 43.4%였는데 네. 지난주에 근접한 수치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동안 주목이 됐던 게 총리 후보자를 누굴로 지명하느냐 이 문제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어쨌든 황교안 법무장관, 이 황교안 장관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는 상황이지만 차기 총리 후보자가 지명됐다는 점에서는 뭔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차원에서 일단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청문회 통과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장관으로서 청문회를 거쳤던 분이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은 스스로 손살에 치거나 아니면은 하겠다는 분들도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황교안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요. 네. 일단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 것 같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아무튼 정치 개혁에 대한 국가 과제가 가장 중요한 지금 숙제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네. 성완종 리스트에 의한 국면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황교안 장관을 총리로 임명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아무튼 지지율은 주중에 좀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사실 국내적으로는 아무튼 조윤선수석 사태 파문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만남 과정에서 네. 미 사드 문제가 사실 조율되지 못한 채 계속 미국의 압박으로 그랬죠. 받아들여지는 모습. 뭐 그런 문제 때문에도 당청 지지율이 주중에는 계속 좀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었는데 네. 아무튼 황교안 장관 임명 때문에 국면 전환은 분명히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황교안 장관 앞으로 인사청문회 통과 과정이 남아 있는데 만약에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새로운 의혹이나 뭔가 네. 잘못된 과오 뭐 이런 게 밝혀진다면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 또 다시 영향을 주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그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은 한번 밝혀졌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야당 입장에서는 그 외 문제들을 조금 더 파고 들어야 국민들한테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 한번 나왔던 문제들이 다시 리메이크되는 수준이라면 그냥 통과는 말은 기정사실화 되는 많겠지만 거죠. 예. 네네, 통과 가능성이 또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야당에서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더 분발해서 뭔가 네.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장관의 문제점을 밝혀내야 될 텐데 뭐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예, 어렵겠죠. 많은 제보들이 지금 야당으로 접수가 되고 있겠죠. 네. 지난번에는 다른 장관들과 같이 청문회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번에는 황교안 총리 지명자만 네. 검증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제보들이 아마 당으로 접수가 되고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뭔가 좀 그 공세에 꺼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네. 있다면 한번 또 야당에서도 해볼만 할 텐데 글쎄 어떤 제보들이 네. 당으로 접수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뭐 지난주와 비교해 보면 뭐 이번에 보니까 문재인, 김무성, 뭐 투톱 뭐 체제는 비슷한데 네. 순서가 좀 바뀐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근데 어제 일간으로는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를 살짝 앞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주간 집계를 매주 월요일 날 발표하는데 네. 주간 집계는 이제 오늘까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월화수 3일 동안에는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대략 한 2%포인트 혹은 3%포인트 앞서고 있었고요. 네. 어제는 다시 황교안 총리가 임명되고 문재인 대표가 황교안 총리 임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 문재인 대표가 다시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월요일자에는 김무성 대표가 20.9, 문재인 대표가 18.4, 2%포인트 김무성 대표가 앞섰고요. 화요일, 수요일 계속 이런 양상은 이어지다가 네. 어제는 문재인 대표가 23.4%로 급등을 했고요. 김무성 대표는 19.7%로 2%포인트 빠지면서 네. 지지율이 어제 기준하면 23.4 대 22.3, 문재인 대표가 1%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뭐 3위부터의 순위도 한번 저희가 살펴볼까요? 네, 박원순 시장이 11.6%로 3위를 나타냈고 김문수 전 지사가 6.4%로 4위, 안철수 전 대표가 6.1%, 그리고 정몽준 전 대표가 5.4%, 안희정 지사가 2.9%, 홍준표 지사가 2.8%, 남경필 지사가 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당내 내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뭐 네. 지지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앞으로 네. 전망 좀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표? 당 대표를 물러나지 않는 한 네. 일단 당 대표로서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고 대략 한 15%의 기본적인 당 대표 지지율을 네. 나타내고 있고 그 이제 이면에는 이제 본인의 개인 지지율이 이제 더해져서 지금 20%대를 약간 상회하는 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위원장 선임을 잘 하고 당 내용을 수습하게 되면 그리고 지난주 5.18 전야제 직후에 천정배 의원을 문재인 대표가 그랬죠. 복대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천정배 의원이 어떻게 또 행보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좀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 천정배 의원이 뭐 당장 호남 신당을 창당할 것이 아니라면 네. 그리고 이제 당 내부의 인사들과 계속 교감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지율이 지금보다는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좀 횡보하거나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과제가 좀 놓여 있다고 보세요? 뭐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가 그 여권에서 뭐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김무성 대표가 여권에서 뭐 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뭐 당 내에서도 그리 뭐 시선이 고울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청와대에서는 아무튼 김무성 대표와의 관계가 계속 그 불가근 입장을 이제 견지하고 있고 조윤선 수석 사퇴 과정 그리고 이제 공무원연금 그 협의 과정에서 아무튼 약간 삐걱거리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그 리드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완구 총리 임명 그리고 사퇴 과정에서 사실 이완구 총리가 임명 과정에서는 지지율이 많이 오르면서 김무성 대표 지지율을 많이 잠식을 했었다가 네. 이완구 총리가 행정부에서 차기 주자로서 입지가 있었던 분이 지지율이 사그라들면서 지금 김무성 대표 다시 독주를 하고 있는 건데 네. 황교안 장관이 이제 총리에 임명이 된다면 항상 총리의 경우에는 또 차기 대권자로서 거론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또 다른 잠룡으로서의 황교안 총리 도하게 된다면 김무성 대표 지지율도 조금은 잠식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뭐 황교안 그 지명자가 어떻게 보면은 견제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론조사 네네. 결과로만 보면. 네.
자, 또 눈에 띄는 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뭐 크게 큰 부침은 없는데 이번 네. 주 들어서 그러니까 어제 조사는 조금 빠진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혁신위원장을 아무튼 거부하고 그렇죠. 거부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가 계속 말이 안 맞는 네. 뭐 지난 대선을 연상시키는 그런 갈등 양상을 나타냈기 때문에 어제 기준하면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리고 뭐 다른 후보들도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가 조금 빠진 느낌이고요. 네, 문재인 대표가 상승을 하면 네. 안희정 지사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같은 친노 후보이기 때문에 네. 좀 빠지는 양상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 정치 분야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관심이 모아졌던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서 좀 네.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승준 씨 관련 여론조사 내용이 있던데요. 뭐 네. 유 씨가 입국 금지 13년 만에 네.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뭐 입국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어땠나요? 유승준 씨 입국 허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6.2%, 3명 중 2명꼴로 네. 입국을 반대하는 의견이었었고요. 찬성한다는 의견은 24.8%, 4명 중에 1명꼴만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서 네.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2배 이상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반대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군대에 가야 될 나이죠. 20대에서 가장 많았었고요. 또 60대와 50대 보수 성향이 강한 5, 60대 연령층 네. 아들을 군대 보냈거나 아니면 손주를 군대 보낸 연령대들이고 이념 성향으로 가장 보수적인 연령대에서 유승준 입국 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히려 40대, 30대보다 높았고요. 성별로는 남성이 역시 반대가 71%, 여성이 61%로 남성의 반대가 10%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뭐 근데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뭐 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역시 유승준 씨의 입장이 지금 또 병무청이나 아니면 또 다른 관계자들의 증언과 계속 어긋나고 있죠. 네. 뭐 36세 면제 연령 라인이 아니면 38세가 맞느냐, 병무청에 확인을 해봤느냐. 유승준 씨 지금 병무청에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 병무청에서는 공식 네. 문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사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승준 씨한테 불리하게 지금 꼬이는 양상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 이런 부정적인 여론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문재인, 천정배 두 사람이 심야 독대를 했어요, 광주에서. 네. 뭐 이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한 내용이 있던데요. 이것도 잠깐 소개를 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표가 천정배 의원을 5.18 전야제 직후에 심야 독대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확대해서 경계하는 양측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일반 유권자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이러한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등의 당내 개혁 세력과 또 당 밖의 천정배 의원이 전국적으로 개혁 정당을 만들어서 혁신해야 된다는 의견. 네. 10명 중 6명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체 응답자들도 한 10명 중에 5명가량, 47.8%가 이러한 움직임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무응답층, 무당파층에서도 역시 그런 의견이 높았고요. 심지어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이 대략 4대 3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야권이 분열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분열된 것보다는 통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야당 지지층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이 된 것 같고 심지어는 여당 지지층에서도 네. 그런 의견을 많이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뭐 천정배 의원이 뭐 호남 신당 뭐 어떻게 보면 독자 세력화를 하는 것보다 같이 당에서 함께하는 게 더 좋겠다. 이게 여야 지지층 할 것 없이 뭐 전체적인 여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측 불가능한 정치보다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좀 정책으로 승부를 좀 봤으면 하는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였습니다. 이번 정치조사는 표본수 최종응답 1000명에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종술입니다. 직업기자들은 국회나 경찰서 같은 곳에 출입하는데요. 제 출입처는 금강입니다. 매일 차를 몰고 강으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떼죽음, 홍산성 붕괴, 큰빛 이끼벌레와 같은 특종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내 주변의 불합리에 분노하고 계신가요? 오마이뉴스에서는 모든 시민이 기자입니다. 저처럼 일개 시민도 세상에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민기자로 활동을 해주세요. 혹시 장윤선의 팟짱과 오마이뉴스를 공짜로 보기 민망하신가요? 매월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10만인 클럽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